정말 아예 육아 자체가 처음이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되게 다칠까 봐. 조심스러운 그런 게 많았는데 제 주변에 물어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혼자 데리고 다니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제가 뭐 혼자서 밥도 잘 먹이고 뭐 용변 처리도 잘 하고 하니까 신발을 던지고 그런 건 있죠. 그러면 또 신발 던졌으니까 주워 달라고. 그럼 저는 또 중간에 갓길 이거 뭐 올림픽 때라면 아예 그냥 나가야 돼요. 갓길도 없고 약간 좀 갓길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냥 빠졌다가 다시 유턴해서 다시 타야죠. 세우고 신발 신기고 막. 얘가 가서 다칠까? 넘어지면 다친 거 아닌가? 얘 괜찮나? 이게 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할머니 집에서 이제 리은이가 일주일에 2번 정도 지내는데 저희가 이제 일 끝나고 밤에 데리러 갔을 때 집에 안 오겠다는 거예요. 집에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날따라 리은이가 아침에 좀 잠투정이 심해서 단호하게 약간 한 것도 있고 약간 억지로 이렇게 데리고 나왔어야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엄청 갑자기 막 내가 잘못했나? 리은이가 이제 나를 좀 덜 좋아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그러니까 리은이도 뭔가를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니까 하은이와 리은이에게 제가 들어간 거니까 약간 멀리 하려고 이제 뭐 시작하면은 안 되잖아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걱정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근데 재혼을 할 때 원래 있던 자녀를 데리고 같이 가족을 이루게 되는 게 재혼에 걸림돌이 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실제로. 근데 우리 남기 씨는 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 처음에는 이제 저도 당연히 이런 상황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희가 둘이 되게 잘 분위기가 좋게 이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딱 처음 리엔이가 나타났을 때 서로 이제 긴장을 했어요. 근데 정말 걱정했던 거랑은 너무 다르게 되게 친근하게 다가오더라고. 리엔이가 먼저. 네. 이쁘다. 주스? 드디어 안 온다. 대박이야. 아직도 그냥 신기해요. 오빠랑 리은이랑 처음 만남의 그 과정이 그게 뭔가 영화 같다고 해야 되나? 네. 리은이도 그때 한참 저한테 떨어지면 막 엄청 울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빠 보기 전에도 애기가 조금 낯을 가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오빠한테 너무 막 잘 막 가고 어떠셨어요? 그때 마음이?
그냥 그게 좀 그냥 감동이라고만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아 진짜 막 진짜 내가 이제 아빠가 되겠구나. 예. 그러시군요. 그래서 좀 내가 좀 이 아이의 아빠로서 좀 이 아이를 잘 가족을 이뤄서 행복하게 잘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가지셨어요? 네. 그러셨군요. 아, 네. 사실 그때 이제 그런 말을 겉으로는 못했죠. 너무 성급하니까. 근데 마음속으로 이제 그런 게 너무 들어서 그리고 저 혼자는 되게 약간 결심을 하긴 했었어요. 우리 남기 씨는 내가 뭐길래 나라는 한 일개의 사람이 과연 내가 어떤 의미이길래 이런 나랑은 전혀 몰랐던 한 아이인데 인간인데 얘가 꽃다발처럼 꽃이 되어서 이 아이가 나한테 이렇게 확 와서 나의 자녀가 된다는 이거가 말만 해도 지금 눈물이 버튼 누른 것처럼. 네. 그러니까 나도 눈물 난다. 이게 우리 남기 씨한테 있어서 리은이는 눈물 버튼인 것 같아요. 그죠? 결혼하고 나서 좀 더 많이 우시죠? 지금 뭐 거의 punkpunk하고 계세요. 심지어 며칠 전에 네네. 저는 그 유튜브에 어떤 신부가 본인이 축가를 부르면서 입장하는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오빠 이거 봐. 막 신부가 직접 노래를 하면서 입장을 해 이러면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근데 오빠가 보다가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네. 노래 너무 잘 불러줬나? 그래서 오빠 왜 그래? 했더니 나 리은이 시집 어떻게 보내지? 이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 장면이었어요. 딱 아버지가 옮겨주는 아이고요. 딱 그 장면. 그까지 상상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영상 보니까 또 갑자기 아니 저도 그 영상을 봤어요. 다른 영상인데 아빠가 이제 같이 신부손 들고 들어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빠가 울어가지고. 그런 집들이 있어. 네, 막 아빠가 딸은 너무 표정이 밝은데 신부 정말? 이 집이 그 집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손 좀 늦게 주고 계속 잡고 있고. 아이가 아빠 잘 따라요? 요새 잘 따르, 제 네. 생각엔 잘 따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혼자 이제 데리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거든요. 네네. 안아달라 그러고. 뭐라고 불러요, 애기가? 저 아빠랑. 오. 네네네. 그렇게 한 지는 꽤 됐어요. 애기야, 뭐 우리 다은 씨가 낳아서 그리고 이제 낳고부터 이제 키웠기 때문에 뭐 본인 손이 가는 건 뭐 자연스러운 거지만 아무래도 갑자기 생긴 네. 딸이잖아요. 진짜 뭐 이렇게 씻기는 거라든지 이런 거 뭐 하나하나 다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처음에는 일단 아무래도 애기니까 당연히 떼쓰고 막 이런 게 있어서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전혀 몰랐던 거죠. 막 밖에 있을 때 막 울면 주변 막 눈치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가장 그랬고 리은이가 먹는 거는 또 생각보다 좀 잘 먹기는 해요. 다행이다. 근데 가끔 안 먹을 때가 있어요. 그게 또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히 리은이가 이걸 잘 먹으니까 이걸 먹으려고 그걸 준비했는데 이걸 안 먹겠다고. 근데 그러면 이제 딴 거를 빨리 뭐 먹이던가 해야 되니까 오히려 가끔 그럴 때가 어렵고 요새는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되게 확실하게 생겼는지 이게 딱 보다가 울어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막 울 때가 있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자기 뭔가 이렇게 뭐 그러니까 이거 밥 먹을 때 이제 영상을 틀어달라던가 약간 밖에 나가서 너무 크게 울면 눈치 보고 영상을 틀어준 걸 아니까 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도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은 건가.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저는 아무래도 오빠보다 먼저 리은이랑 계속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별 대수롭지 않게. 근데
오빠는 그러지를 않아가지고. 물병을 이렇게 던진다거나 갖고 있던 거 던졌을 때 이게 이거 뭐 화가 나서 던지는 건가? 뭐 저한테 화가 났나? 뭐 얘가 이런 남기 씨는 매우 민감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원래 사람에 대한 대인 민감도가 높은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을 잘하고 표현을 안 해도 표정의 변화도 금방 알아차리고 상황의 눈치도 잘 보고 좀 그러시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한테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평소하고 다르면 금방 네. 얘 왜 그러지? 뭐 이렇게 한다니까. 네. 그래서 이게 민감도가 높은 분은 열을 재보면 애가 아직 열은 안 났는데 열 날 것 같아. 애 그거 금방 알아요. 얘 오늘 밤에 열 날 것 같아. 이러면 제보 열 안 나는데 그러면 아니야 얘 지금 행동이나 찡찡대는 거 보고 지금 약간 조금 얼굴에 이런 발그스름 이런 거 보고 열 날 것 같아. 그럼 이제 1시간 있으면 이제 열 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남기 씨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 친부가 아니니까 너무 사랑하고 잘 키워야 된다는 마음이 너무 충만하면 어떨 때는 또 안 들어줘야 되는 것도 있고 조금 분명하게 위험해 내려와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또 발발발발 또 이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또 야 리훈아 내려와 위험해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내가 친아빠가 아니라 저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들이 막 침습하기 시작하면 엄마의 위치, 아빠의 위치에서 해야 되는 역할을 편안하게 잘 못 해내요. 그러니까 두 분은 어떻게 리은이와 만났든 엄마하고 아빠인 거예요. 엄마 아빠 역할을 해야 되고 엄마 아빠로서 충분히 사랑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너무나 마음이 따뜻하고 또 리은이를 정말로 정말 아끼는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가득하신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우리 남기 씨가 왜 리은이 얘기만 하면 유독 이렇게 막 눈물 버튼이 작동을 하면서 벅차고 감동이고 사랑하다 못해 막 눈물이 나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이제 저한테 특별한 뭔가 특별한 가족사? 뭐 저에게는 약간 특별한 가족사 같은 게 있으니까 3년 전부터 저 혼자 좀 알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래서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아는 혈액형이 수혈이 안 들어가고 다른 피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완전 깜짝 놀랐죠. 이거 뭐 잘못 의료 사고인 줄 알고 피가 잘못 들어가니까. 근데 그 다음 날 정도 이제 생각했을 때 뭔가 나한테 비밀이 있겠구나. 근데 뭐 아버지 입원해 계신데 물어보기도 뭐 이렇게 뭐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그냥 혼자만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물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세월이 그냥 이렇게 지났던 거죠. 리은이를 처음 본 날 약간 그런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약간 특별한 케이스, 리은이도 특별한 케이스, 저도 특별한 케이스. 예. 리은이 만나고 물어보는 봐야겠다. 그렇게 된 거죠. 리은이 덕분에 저도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게 돼서 차라리 터놓고 서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더 이상 안 숨기고 더 자연스럽게 더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사실 처음에 오빠가 뭐 여자친구 있다고 부모님한테 얘기 드린다고 할 때 저는 그때부터도 막 어떡하지 이랬거든요. 저의 그 아이 있는 거를 아시면 당연히
좋아하시진 않을 거니까. 근데 그냥 첫 만남부터 너무 잘해주시고 너무 축복해주시고 막 이러니까 진짜 너무 감사하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왜 그렇게 리은이에 대한 마음이 더 각별했는지, 더 왜 애틋했는지를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궁금했던 게, 여쭤보고 싶었던 게, 3년이나 좀 이렇게 묻어뒀던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도 이제 좀 집에서는 되게 무뚝뚝하거든요. 네. 사실 저희 집에서는 대화가 막 엄청 많이 오고 가지는 않아요. 아버지가 조금 무뚝뚝 연세도 많으시고 하셔서 옛날 스타일이셔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부모님께 뭔가 이렇게 말하는 게 어색하더라고요. 물어보는 거라던가 약간 뭐 그런 게 좀 어색해서 어차피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고 되게 그냥 평범하게 잘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이걸 파헤쳐서 누군가 한 명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싫고 이제 와서 무슨 그게 크게 의미가 있나? 저는 그냥 그렇게 지금 와서 그거를 파헤쳐서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남기 씨도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그런 걸 눈치채지 못하셨던 거죠. 완전히 뭐 네, 저는 특히 전혀. 외아들이기도 네네. 하고 네네네. 네. 그러면 너무 많이 사랑받고 크신 거네요. 네. 그래서 리은이를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자녀를 이렇게 받아들이시게 된 데에도 또 좋은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없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남기 씨 이야기를. 그 딱 리은이를 봤을 때 다은이가 이제 물어봤나? 오빠도 뭐 이렇게 어렸을 때 있었겠지. 네, 그때 딱 이제 나도 이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또 그것도 그때 그것도 또 말로 표현하기 힘든 뭔가 그런 그런 것들이 왔었죠. 이 아이를 이렇게 보면 본인의 어린 시절 중에서 내가 그땐 진짜 속도 썩였지 뭐 이런 거 없으세요? 꽤 많은 것 같아요. 말 안 제가 듣고 뭐 이런 거. 밥 안 먹던 애가 저고. 네, 그러세요. 쫓아다니면서 어머니가 떠먹여 주셨어요? 네. 그리고 막 원하는 옷 아니면 이 옷 아니라고 막 안 나간다 그러고 너무 많네요. 네. 정말 우리 남기 씨는 성인 애착 유형 검사 해봤는데요. 안정 애착으로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편안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 리은이를 사랑으로 잘 대해줄 수 있을 거야.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서로 가족이 보듬는다면 그럴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시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직접 경험에 의해서 자신감이 좀 조금 더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존재네요. 리은이가. 네. 진짜 잘 사랑을 진짜 듬뿍 주셨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혹시나 이런 면이 있는지는 조금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리은이를 보면 동일 씨가 되는 거지. 나갔고. 그럼 이제 더 애틋하고 막 얘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얘를 정말 막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일궈줘야 되는데 이런다든가 리은이는 리은이지 남기 씨가 아닌데 남기 씨의 어떤 그 인생의 무게가 얘한테 조금 실리면 그거는 분리를 좀 해야 되는 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남기 씨가 약간 객관성과 중립성이 흔들리게 되지 않도록 예.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네네. 생각을 좀 해. 네,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아이는 늘 그 성인으로서 독립된 인격체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편안하게 하면서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과정을 부모는 돕는 거지. 부모가 대신 해결해 주는 거는 아니니까 언제나 그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ECR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그 사실을 언제쯤 이렇게 알리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다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저도 약간 뭔가 좀 특별한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걸 알게 돼서 정말 너무 어렵지 않게 그걸 잘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리은이는 아직 어리고 일단 뭐 저희가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뭐 한 번만 찾아봐도 나오는 예. 그리고 정말 최악의 상황에 리은이가 그걸 알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리은이가 약간 사춘기 때나 심적으로 리은이가 가장 안 좋을 때 그걸 알게 되면 더 안 좋아질 것 같고 아예 사춘기 전에 미리 모르더라도 미리 알려줘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은 있어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아빠를 만나요? 친아빠를? 아니 원래 조금 보고 있다가 음. 면접 교섭을 하다가 음.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주기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길어졌었는데 저희 이제 커플 되고 그거를 방송으로 이제 아무래도 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들을 수도 있고. 예. 근데 이제 한참 방영될 때 뭐 면접 교섭을 안 하겠다고 연락이 오는 날 오더라고요. 네. 리은이한테 혼란 주기 싫다. 아이한테 혼란을 주기 싫다. 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며칠간은 되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예. 예. 우리 남기 씨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게 그러니까 리은이 인생이니까 리은이한테 뭐가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 거죠. 사실 저희가 막 일단은 지금은 원직 교섭이 자연스럽게 멈춰져서 이게 이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이도 좀 감당해야 되는 혼란이 좀 있겠죠. 네, 그런 건 좀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는데요. 혼란을 가장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직한 거입니다. 네, 정직하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아이가 말귀를 알아들으면 얘기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 어린 시절부터 네, 네, 네.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게 아직 애가 어리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리은이는 딱 기억날 때쯤에는 남기 씨가 아빠로 있을 거 아니야. 네, 네. 예. 그 전까지는 기억 못 하니까. 그 전에 기억 못 하는데 왜 이렇게 막 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도 않을까? 뭐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아이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만 나이로 6살, 7살 이전에는 아무리 지능이 좋은 아이라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과 사람의 미묘한 사회적 관계 안에서 역지사지 이해가 충분히 발달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한 6, 7살 이전에는 새아빠나 새엄마하고도 아주 자연스럽게 지내는 게 가능해요. 근데 만 7살이 되면 그게 발달이 되거든요. 이제 물론 개인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생각이 커지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아빠가 혹은 우리 엄마가 딴 데서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내지는 내가 새엄마나 새아빠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원래 나를 낳아준 엄마나 아빠를 좀 배신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떠한 사랑과 의리에 대한 배신, 그래서 왠지 좀 충성심을 지켜야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면서 더 약간 틱틱거리면서 더 좀
일부러 그러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 그건- 지금은 아직 어리니까. 네, 어리니까. 근데 아. 꼭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해요. 근데 이해도 돼요.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되는데요. 다만 이제 그게 처음보다 단단하게 정직함을 기본으로 해서 갈 때 그런 고비도 훨씬 더 단단하게 잘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남기 씨는 소중한 인연으로 만난 가족이죠. 그걸 명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축복이고 소중한 거지. 내가 너를 낳은 생물학적 친아빠라고 말하는 거는 거짓이죠. 네. 그러니까 모든 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직함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아무래도 재혼이다 보니까 정말 실패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실패에 대한 뭐 두려움? 예, 어떻게 하면 이 재혼 생활을 예, 뭐 지금처럼 해피하게 계속 행복하게 유지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네요. 아니 박사님 그 재혼 부부 상담, 재혼 부부 상담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 중요하죠. 어. 우리 예전에 한참 예전에 그럴 때는 어른들이 맺어줬죠. 근데 이제 그런 결혼이 아닌 서로 좀 좋아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이 있고 이혼을 하게 되는 서로 갈라서게 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본인이 미친 영향도 있고 상대가 미친 영향도 있거든요. 그거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언제나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오늘 더 우리 솔직하게 우리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구체적으로 두 분이 어떤 고민이 있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맞아요. 저도 그게 가족들도 막 약간 스트레스 받아 하는 부분이거든요. 스트레스 받을 정도라고 돈 번거르는 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전 그 남자친구 만났던 사람 중에 흘리면은 막 귀엽다고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진짜 막 이렇게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자일리톨 껌을 이렇게 팍 했는데 껌이 팍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막 바닥에 했는데 그때 표정이 진짜 막 정말 이랬던 그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말. 제 남동생이 얼마 전에 저랑 밥을 먹는데 그 초밥집 가가지고 막 초밥을 먹으면서 생강초를 이렇게 접시에 옮기는데 제가 이걸 옮기다가 이렇게 두두두 떨어지면서 옮겼어요. 그랬더니 조용하게 남경은 이런 게 언제까지 배울까 이러더라고요. 좀 더. 그러니까 가족들도 다 진료하고 저도 왜 떨어뜨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오은영 박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약간 병인가? 내가 봐도 진짜 짜증 나겠다. 근데 이제 오빠가 언제까지 이게 귀엽게 봐줄 수 있을지 이거는 좀 진짜 고민인 것 같아요. 네. 다은 씨 입장에선 되게 걱정이 되는 문제일 것 같고요. 또 이건 좀 짚고 넘어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은 씨 주변에 다은 씨를 사랑하고 아끼는 많은 사람들의 이구동성, 왜 그러니 하는 면이 있다면 이건 좀 한번 잘 이유를 찾아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본인 왜 그러는 것 같으세요? 저도 이게 모르겠어요. 가방을 똑같이 맸는데 제 가방 뒤엔 꼭 뭐가 있어요. 커피가 있거나. 왜 내 가방 뒤에 내가 뒤에 커피가 있어서 가방을 메면서 여기로 뒤꿈치로 커피를 팍 치면서 커피가 쏟아지고. 네. 가족들하고 어떤 일화가 있는데 이제
저희 가족끼리 막걸리 마시는 걸 좋아해가지고 막걸리를 막 이 종류 저 종류 마시다가 이렇게 비싼 막걸리 한 병에 막 몇만 원짜리 막걸리를 이제 사갖고 왔어요. 근데 제가 구하기 힘든 구하기 막걸리. 힘든 막걸리를 어렵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내가 한번 다 따라보겠다. 지금도 구하기 힘든 막걸리. 구하기 힘든 막걸리를 어렵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내가 한번 다 따라보겠다. 지금도 그러니까 안으로 놓잖아 이렇게 떨어질까 봐. 되게 세심했어. 들어봅시다. 막걸리를 그래서 내가 한번 따라보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걸리를 이제 불안하다. 준비하겠다 해서 막걸리 이제 막 흔들었어요. 네, 근데 막 이러고 있는 사이에 제가 그냥 막 했는데 진짜 그 폭발을 하는 거예요 막걸리가. 원래 살짝 따놓고 흔드는 건데. 근데 그게 순식간에 진짜 폭발을 하면서 온 막 주방이 막 그렇게 되고 아빠 안경에 막 이렇게. 근데 그때 순간 터지는데 다 놀라는 게 아니라 이러면서 진짜 가족들이 다 막 어떡해. 정적이 흐르면서 내 그럴 줄 알았다고. 네. 이거. 근데 너무 진짜 막 너무 화가 난 표정으로 가족들.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게 뭐 토마토를 똑같이 먹어도 왜 남들은 그냥 먹는데 저는 토마토 먹어도 왜 토마토 즙이 이렇게 찍. 그쪽 막 서랍까지 찍 나가고 막. 네, 그러니까 뭘 해도 다 어설프게 먹어. 그러니까 유독 저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손 많이 간다. 맞아.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아니 근데 남기 씨는 다은 씨 이런 행동 보면 어때요? 귀찮아요? 아니 저는 진짜 귀엽거든요. 진짜 귀여워요? 네네. 큰일 났네. 전 진짜 진심을 얘기하는 건데 예. 그게 뭐 엄청나게 힘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치우고 하는 거가 사실. 제가 또 뭐 청소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사실. 예. 잘 만났네. 그리고 제가 생각해보면 저도 그동안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그냥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주고 또 고마워하고 그런 거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야, 수발이 적성이었네. 수발 나왔어요. 오. 플러스 발로. 다은 씨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챙겨줘요? 근데 진짜 저는 이런 사람 처음 만나봐서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다 챙겨줘요? 네, 신경을 써주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오는데 뭐 제 집 이렇게 자크를 잘못 걸어서 하고 왔더라고요. 이런 거죠, 이런 거죠. 도라이가 지퍼. 자크. 네, 실버를 잘못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 걸 다 봐주고 뭐 오프숄더 티를 입었는데 왜 여기가 뭐 조금 더 올라갔다. 저는 이런 게 안 보여요. 근데 오빠는 막 이렇게 다 내려주고 뭐 여기 머리카락도 뭐 이렇게 속눈썹도 어느 날은 저보고 속눈썹이 원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딱 속눈썹이 이렇게 됐다고 뒤집어져. 그런 것까지 다 보고 막. 그러시구나. 뭐 물건 위치나 이런 것들을 깜빡깜빡 하세요? 맨날 찾으러 다니세요? 좀 뒤집어 찾아야 돼요. 근데 제 가방 안에서 물건을 제가 못 찾아서 뭐 예를 들어 립스틱을 사려고 하는데 분명히 한 번 찾았는데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찾으면 나오거나 네. 그리고 멍도 잘 들어요. 온몸에 네. 니트 옷은 꼭 어디에 우리 걸려서 이렇게 저 맞아요. 여기만 늘어 여기만. 네. 예를 들어 물병이다. 그럼 물병을 차라리 이 뚜껑을 열어놓든가 아니면 꽉 잠궈야 되는데 이렇게 올려만 놓으면 어떤 사람이 모르고 이걸 탁 들으면 밑에 바삭하고 깨지거든요. 떨어지거든요. 혹시 그러기도 하세요? 네, 약간. 어머, 네. 그러시구나. 어머, 말씀하신 게 다 저예요. 그러시구나. 아이고. 제가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은 있는데 그러세요? 다은이 왜 그럴까?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히 맞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급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급해서. 그러니까 네. 빨리 들기 위해서 가방을 좀 빨리 들고 그러니까 등어와 움직임을 같이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게 누굴 치거나 아니면 가방에 뭘 넣어야 돼요. 귀엽지만 분석은 해보셨구나. 네, 분석은 해봤죠. 분석은 해봐야지. 귀여운 거지만 네. 왜 그럴까? 근데 저는 사실 그게 뭐 대단한 일도 아니고 뭐 어디 박물관 가서 뭐 깨부시는 것도 아니고 어이구, 모를 일이죠. 그건 제가 업고 다니려고. 근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기여해주니까 너무 감사한데 이게 언젠간 안 귀여울 것 같은. 아니 근데
어쩌다 한번 그러면 에이 사람이 그럴 수 있죠 살다 보면. 근데 생각해 보면 어릴 때부터 그랬다. 이러면 이제 이건 의미가 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의력 부족이에요. 주의력 부족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이제 성장 발달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발달이라는 거는 대뇌에 오솔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뱃속에 있는 10달 동안에는 없던 게 다 새로 생겨요. 이때 대뇌 신경세포와 이 신경세포에 연결되는 회로도 생겨요. 근데 태어난 순간에는 길로 치면 가장 기초가 되는 오솔길이 연결돼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 자극을 자동차라고 보면 이 오솔길이 신장로가 됐다가 대로가 됐다가 8차선이 됐다가 경부 고속도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발달을 해나가는데 유난히 다은 씨 같은 분은 부주의하지 않는 주의력을 딱 기울이는 그 오솔길이 조금 덜 연결돼서 태어난 거지. 오솔길도 아닌 비포장. 아직 신장로로 갈까 말까 하는 상태. 이분들은 그걸 언제나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언제나 삶이 긴장돼 있어요. 저 맞아요. 실수를 할 것 같으니까 항상 긴장하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남다림에게 오빠가 먼저 해야 되나? 남다림에게 저는 달을 맡고 있고 저희가 진짜 너무 뵙고 싶었거든요. 저희가 이거 이제 뭐 섭외되고 싶은 뭐 프로그램 있냐라는 그 기자분의 그거에 대한 답변을 금쪽 상담소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길을 어떻게 넓혀야 되나요? 이거? 노력해야죠. 노력하면 되는데요. 되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사람이 애를 쓰고 노력하면 훨 나아요. 자, 그런데 부주의한 것 때문에 본인이 걱정하고 혹시나 나를 사랑하는 남기가 나를 이제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지치면 어떡하지 걱정하시잖아요. 네. 걱정만 하고 있지 고쳐야지. 고치진 않고 걱정만 하고 있으면 뭐예요? 그치. 네. 그리고 아니 이분이 신도 아니고 AI도 아니고 어떤 날 본인이 아주 피곤한 날은 좀 흘리지 말아봐.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라고 봐요. 그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실제로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걸 한번 알려드리면요. 예를 들어 꼭 먹으면 국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첫 번째 1단계 본다. 일단 딱 보는 거예요. 보고 일단 본다. 네, 그다음에 내가 좀 그러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물 그릇을 앞으로 당겨서 몸을 바짝 하든가 아니면 의자를 당기든가. 이거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은 씨의 모든 면을 싹 고쳐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본인이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걱정하는 부분이니까 뭐 아주 적은 부분부터 작은 부분부터 주도적으로 이건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 거야 라고 시작을 하신다면 자기 효능감이 생기면서 이 생활이 훨씬 편안하고 덜 긴장하게 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사실 이걸로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차라리 그냥 더 흘려도 그냥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 때문에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예민할 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그러니까 저는 진짜 괜찮으니까 흘려도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냥 그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게 좀 궁금한 게 쌤. 주의력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지만 그거를 잘 알아서 챙겨주는 남편이 있으니까 나는 좀 그렇게 행동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도 않을까? 뭐 어떨 수는 있냐면 이게 다은 씨의 문제라기보다는 남기 씨 본인의 어떠한 안에서 나오는 행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냥 챙겨주는 것도 행복해. 남기 씨가 딸들 키우는 느낌이 나 싹 들거든. 딸들 키우는 느낌이 나 싹 들거든.
지금 웃는 거 이게 보니까 챙기는 거는 내가 이렇게 안 챙기는 제가 사실 뭐 그렇게 농담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둘 아 진짜? 그저께 오빠가 저한테 그저께 한 얘기예요? 약간 그래요. 네. 자, 그런데 조건 맹신의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 맹신의 함정. 어떤 사람이 사랑에 빠져요. 그러면 단점은 안 보여요. 그리고 뭐요? 내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대방의 조건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날 이제 뭐 나 빨간 딱지가 붙고 밤새 이제 거리에 나앉게 됐어요. 아버지 사업이 실패했어요. 그래갖고 그걸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가족들이 많이 힘들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불안정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돈이 되게 중요해요. 사람을 딱 만났는데 상대편이 좋아.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조건이었던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면서 눈에 콩깍지가 딱 씌이면 나머지 것들 잘 고려하지 않고 여기에 쏙 빠지는 거죠. 근데 이제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면 결혼이라는 게 자질구레한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서로 해결하고 살아야 되는데 콩깍지가 싹 이제 거치면서 나머지 부분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많은 갈등이 이제 유발되기도 하고 그런 걸 잘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이제 헤어지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선생님 실제로 진짜 콩깍지가 씌는 게 네. 정신과적으로도 무슨 몇 기간이 있다고 네. 들었거든요. 남녀 간의 불타는 사랑은요. 길어야 3년. 길어야 3년. 그 3년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3년이 넘으면 사랑이 식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의 근본적인 어떠한 남자 여자의 인간으로서 이성적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속되는 시간이라고 보고요. 요게 지나고 나면 다른 사랑이 그 자리를 많이 채워가죠. 예를 들면 신뢰. 네. 그다음에 서로가 위로하고 힘들 때 서로 보듬고 가족이라는 연대감, 가족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자녀에 대한 책임감도 사랑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랑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가족의 구조로 봤을 때 그리고 각자의 위치와 그 위치에 따른 역할을 봤을 때는 약간 개선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협동할 건 협동하고 서로 힘든 거는 보완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하는 건 필요한데 할 수 있는 건 각자 하는 게 맞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조건의 함정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물어봐야지만 제가 더 잘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이가 지금 몇 개월이죠? 지금 31개월. 네. 세 달이 안 됐네 아직. 네. 아유, 완전 애기. 아직은 애기입니다. 네. 진짜 너무 예쁠 때. 네. 말은 좀 잘해요? 아니요, 말이 지금 언어가 좀 느린 편이어가지고 지금 언어 치료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저는 이제 이게 제 이혼 과정에서 그게 좀 아이한테 영향을 미쳤나? 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다은 씨는 좀 어떤 편이세요? 아이를 대할 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하면서 그런 거를 만들어줬다라는 거 자체에 대한 미안함이 있거든요, 항상. 네, 그래서 좀 그냥 마냥 좀 오냐오냐? 네, 하고 조금 단호하지 못하게 하는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이제 아이가 뭐 하여튼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물통을 뭐 물이 많이 들어있는 걸 안 집게 탁 던졌어요.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세요? 물병을 던져도 그냥 뭔가 말이 안 통하니까 순간 짜증이 나나 보다. 약간 좀 애기니까 그냥 그럴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행동에 대해서. 네. 뭐 말이 조금 늦는 건데 이유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라고 말을 못 드려요. 그러나 들어보니까 뭐 남기 씨가 오기 전까지 언어 자극이 좀 적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은이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는 그러면 안 돼요. 이 나이는.
애가 말이 잘 안 돼서 뭐가 못마땅해서 속상해서 만약에 물병을 던졌다. 다 말로 해줘야 돼요. 엄마 주워 주세요. 주워 줘. 해봐. 주세요. 그럼 이제 애가 이렇게 하면 아유 잘했어 하면서 집어서 주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은 그냥 그래 애가 어리니까 그래 저러는 게 당연하지 본인이 이해한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면 아이가 고솔길이 더 단단하게 길이 닦이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극의 양이 좀 적을 수 있죠.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리 민감하지 않은 엄마예요. 두 분이 이제 금속 상담소를 찾으신 고민이 재혼이니만큼 정말 이 결혼만큼은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잖아요. 자, 이거를 제대로 얘기하기 위해서는요. 실패한 첫 번째 결혼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자, 얼마나 알고 계신지 한번 들어봅시다. 네. 다은이 네네. 거의 뭐 매일매일 싸우는 약간 뭐 사소한 걸로도 많이 다투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결혼 생활은 그럼 얼마나? 그렇게 길지는 않게 1년 좀 넘게. 1년. 1년? 그러셨군요. 다은 씨도 이렇게 알고 계세요? 네, 뭐 저도 오빠한테 네, 어느 정도 들어서 네, 혼인 기간은 뭐 한 4년 유지 기간 4년 정도. 오빠도 좀 다퉜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람과 잘 다투는 편이세요? 다은 씨는? 친구들 관계는 괜찮은데 네, 서로만 만나면 바닥을 드러내는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많이 했던 말이 아 진짜 싸우다가 나에게 이런 면이 있는지 몰랐다. 서로 싸우면서 그래서 약간 서로 바닥을 보이게 하는 네, 약간 네. 남기 씨하고는 안 싸우세요? 아예 안 싸우진 않거든요. 솔직히 조금 싸우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대화가 되거든요. 이렇게 서로를 이해를 좀 이제 네. 하고 나면 또 네. 같은 문제로는 또 안 싸우고. 네. 뭐 아직 그냥 물론 정말 뭐 사소한 짧긴 하지만.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점인데요. 예전에 비해서 안 싸운다면 분명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건지 다은 씨가. 저도 네. 좀 아무래도 한 번 실패했고 저도 어느 정도는 전 결혼 생활에서 저도 문제가 없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고치려고 노력하고 네. 저도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막 이전 결혼 생활에서는 막 연락 안 되고 이런 막 계속 전화해보고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오빠랑은 그런 게 없어요. 오빠가 그때 뭐 어쩌다가 연락이 안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방송 촬영 때문에 뭐 미팅하느라 그랬던 건데 그냥 연락이 안 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약간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신뢰를 많이 주기 때문에 저한테 그래, 이게 중요했어. 연락이 안 되거나 뭐 이래도 별로 불안하거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남기 씨는 어떠세요? 똑같은 질문을 드린다면? 뭐 누가 됐던 간에 뭐 가장 싫은 건 거짓말이죠. 네. 근데 다은이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얘기를 할수록 정말 솔직하고 네. 그리고 다은이도 그 신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재혼 상대를 검증하는 어떤 잣대에서 일단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을 알고 나면 단칼에 바로 헤어지겠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었어요. 신뢰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 부부의 생활에서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두 분처럼 서로의 삶에 대해서 매우 솔직하게 늘 좋은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불편한 이야기도 솔직하게 나누는 게 기본 전제가 돼야지만 일단 재혼 성공률이 50% 딱 접고 넘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거는 어떻게 인생을 같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이 마음과 기억에 어떻게 남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봐요. 네. 우리가 인간의 관계라는 것을 꼭 그렇게 혈연에 국한하진 말자. 물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계이고 거기서 잘 지내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소중하고 축복받은 관계가 되게 많다라는 거. 근데 그거를 당당하게 우리가 얼마나 축복의 순간으로 만났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쉬운 길은 아니네요. 그럼요. 네. 그럼 네. 근데 아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알아요. 아는데 그 아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모든 관계는 서로 가장 정직할 때 신뢰로울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리은아. 리은아. 아빠가 아직은 서툴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단다. 나중에 뭐 결혼식에서 내 손을 잡고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그 좋은 사람한테 손을 넘겨준 이후에도 아빠 필요하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사랑한다. 오빠한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지금 너무 행복하기는 해요, 사실. 오빠 너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고 있고, 네. 그냥 너무 고맙다. 오빠는 나한테 정말. 오빠는 나한테 선물 같은 존재야.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네. 엄마 아빠가 이렇게 눈물이 많아서 어떡해. 이 두 분의 눈물을 보면서 저도 울었습니다. 네. 이 두 분한테 오늘 내려드릴 은영 매직은요. 한 팀이 되어 문제를 정면 돌파하라입니다. 우리 영어 표현에요. 그 양탄자 밑에 먼지를 남겨둔다고 해도 나중에는 다 솔솔 먼지가 나와서 나중에 먼지가 밖으로 나온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춰두지 말고 네, 우리 정면 돌파 마음을 모아서 서로 힘을 합쳐서 그렇게 이제 모든 면들을 서로 힘을 합쳐서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